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가끔 고급 매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커피가 정말 품질이 뛰어나거나 맛이 있어서일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비싸면 수요층이 낮아져서 가게의 손님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나 인기 있는 커피숍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임에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오늘은 주인공의 사업에서 이러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호점으로 확장하고 사업이 안정권에 들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2장 부자의 질문. 눈앞의 이익이냐 브랜드 가치냐?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해 말하거나 들으면 왠지 모르게 감정이 고양된다. 이러니 서점에 성공한 이들의 책이 넘쳐나는 것도 이해가 된다. 문득 노인을 바라보니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저 어르신, 아니 조커님. 깜빡 졸았네. 네? 나이가 들면 성공한 이야기는 지루해서. 그는 갑자기 시간을 확인하려는 듯 왼팔 소매를 걷었다. 벌이가 비약적으로 많아져서 자네들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워졌다. 그런데까지 들었어. 자네는 당시에 자신을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꽤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는 말을 했어.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자네의 좋은 면이 잘 나타났던 것 같아. 자네는 여유도 생겨 주변을 돌볼 수 있게 됐고 아주 바람직한 상태야.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당시 매장 두 곳의 매출을 합하면 매달 1억 원을 넘겼으니 겨우 두 곳이라 해도 저는 연매출 12억 원의 요식업체 오너였던 셈입니다. 은행을 그만두었을 때 은행원이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를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하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차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인지도도 올라갔고요.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더 고용할 여유도 생겼고 저 또한 매일 직접 나가지 않아도 가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편의점으로부터 주먹밥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건 2호점이 궤도에 오르고 얼마 지난 후였습니다. 오타니가 한 대형 편의점 체인점에 먼저 그러한 제안을 했더니 상대 측에서도 꼭 하고 싶다며 바로 답신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편의점 입장에서는 평판 좋은 주먹밥 가게에 특별한 주먹밥이라는 점이 신선하고 마음에 들었던 거겠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베이카쿠 브랜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하야마와 오타니를 불러서 회의를 했죠. 회의 끝에 오타니는 찬성, 하야마는 반대, 저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제시한 조건은 계약금 2,500만 원, 로열티는 매출의 1%로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공동 개발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크림 주먹밥 레시피를 건네야 하고 가격 결정권 또한 편의점 측에 있었습니다. 오타니는 지금은 인지도를 올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희를 설득했죠. 하지만 하야마는 레시피를 건네준다는 점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고심해서 만든 회심작이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고 저는 그보다 편의점의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의점 측에는 주먹밥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베이카쿠의 크림 주먹밥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주먹밥의 가격을 고려하면 분명 2,000원 내외로 출시할 계획이었을 겁니다. 2,000원에 파는 편의점 주먹밥이 있는데 과연 손님들이 3,000원을 내며 저희 가게에서 주먹밥을 먹으러 올까요? 반면에 오타니가 찬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 주먹밥이 전국적으로는 지명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편의점 크림 주먹밥이 대박이 나면 단숨에 크림 주먹밥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다만 베이카쿠 브랜드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 효과까지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자로서 내린 결정이었나? 네, 그 무렵에 저는 베이카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납득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역시나 오타니는 제 결정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내 의사는 존중하지만 왜 거절하는 거야? 편의점에서 우리의 크림 주먹밥을 파는 건 분명 매력적인 일이야. 하지만 그 권리를 얻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해. 바로 가격 결정권이지. 처음에 네가 나한테 프랑스 음식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지? 그래, 전에 내가 말했었지. 그 뒤 우리는 베이카쿠의 콘셉트를 결정했어. 그리고 지금의 내 생각을 말하자면 가격 결정권이야말로 브랜드의 힘을 결정한다고. 스타벅스를 스타벅스로 있게 하는 건 뭘까? 사실 거기서 파는 건 고작해야 커피잖아. 일반 사람들이 커피 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것 같아?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숍의 차이는 폭신한 소파도 아니고 편안한 가게 분위기도 아니야. 나는 바로 그 차이가 가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크림 주먹밥은 주먹밥 중에서는 꽤 비싼 편이야. 물론 손님들에게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 지금까지 잘 되던 게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돼. 오타니가 제 말에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말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니는 그때 저의 결단을 베이카쿠는 내 손으로 키운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경영에 대해 참견하는 일이 줄었거든요. 잘 들으셨나요? 주인공은 편의점과의 협력을 가격 결정권 때문에 거절합니다. 크림 주먹밥의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경제 용어 중 배블런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이 오르는데도 그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것을 더 선호하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소비한 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나 패턴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고급으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주인공은 가격 결정권을 통해 점점 더 대담하게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공을 몇 번 하다 보니 오히려 강박관념이 생기면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